반갑습니다. 존브레드입니다. 2026년 2월에는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26년 2월에 벌고 쓰고 했던 거고요. 2월에 총 수입은 346만 1198원이었고 지출은 마이너스 68만 3270원으로 합이 총 277만 7928원을 남겼습니다. 이게 2026년 1월 2월 수입표고요. 2026년 1월에는 3억 559만 820원이었고 2026년 1월에는 3억 2586만 7512원으로 한 달 동안 2027만 6692원을 벌었고요. 현금 채굴은 277만 7928원이고 투자 수익은 1700만 49만 8764원이었습니다. 국내 자산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번에 들어서는 코스피를 더 이상 매수 안 하고 있습니다. 디아디아 알리바바를 좀 더 매수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도 다른 게 안 보이면은 태양광을 좀 더 살려고 예상 중입니다. 2026년 2월에 들었던 질문으로는 언제 팔아야 함? 팔고 나서 폭등하는 거 어떻게 버텨야 함? 뭐하고 먹고 살 거임? 돈 주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중국이 왜 패권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 SCHD 같은 ETF 중 추천점. 왜 주식이 은행보다 나아요? 우울한데 어떻게 극복하나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처음에 언제 팔아야 함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파는 것도 우리가 비싸다고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팔기가 어렵습니다. 꼭 팔고 나면 로켓이 발사하죠. 그렇다고 하락해서 파는 것도 손실 확정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다리면 오를지 몰라 하거나 그리고 팔면 또 귀신같이 그때부터 폭등하죠. 매수 전에 매도나 손절 금액을 설정해 두어도 늘 상황이 대격변하니까 실제 그 금액이 되어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너무너무 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안 팔아도 될 것을 사서 문제를 원천 봉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하고 할 수 있지만 지수 투자는 시간이 지나도 망할 리는 거의 없고요. 설마 제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이나 미국, 중국 등이 망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차피 다 망하는 거라서 저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상대적인 거고 나라가 망했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게 평생 보유해도 되는 지수 투자를 위주로 매수하고 파는 것은 돈이 필요할 때 일정 부분 파는 걸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은 반드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팔아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결혼식 같은 게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있겠죠. 팔고 나서 폭등하는 거 어떻게 버텨야 함? 이 질문을 받고 되게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가능할까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팔고 난 뒤 폭등하는 거 보고 있는 것만큼 투자 상황 중에 괴로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버핏 형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 형님도 엄청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안 겪을 수는 없고 버틸 방법도 잘 모르겠으니까 애초에 신경 쓸 수 없는 환경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경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상황에 자신을 빠뜨리는 거죠.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한다거나 운동한다거나 우리가 계속 쉽게 MTS를 틀어서 볼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계속 볼 수밖에 없고 안 봐도 신경이 엄청 갉아먹힐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세이렌처럼 극복할 수 없는 유혹이라면 차라리 자신을 기둥에 몸을 묶고 눈길을 가리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보다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뭐 하고 먹고 살 거임? 명확히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 10, 20대 여러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처럼 됩니다.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도 하고 싶긴 한데 구체적인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일단 별 생각 없이 돈만 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은 일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 돈 주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제 친구도 이런 거 하고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걸 왜 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꽤 큰 금액을 주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강의 사서 무언가를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백수로 있는 게 나은가? 거꾸로 가고 있을 때는 멈춰 서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저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남에게 돈을 받고
꼭 돈 버는 꿀팁을 알려준다? 생판남인 당신이 도대체 뭐가 이뻐서 가르쳐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꿀팁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꿀통이 꿀이 마르는 구조인데 생면부지인 당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준다면 자신에게 무언가 이득이 되는 구조이니까 알려주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한다면 정말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나 애인 정도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의 최선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자신이 유튜브에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 영상 만드는 법 강의 파는 게 돈이 더 잘 벌리니까 라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남을 돕고 싶어 하는 거면 돈 버는 강의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을 기부해도 됩니다. 자신은 이미 이런 게 많아 지식을 공유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도 그렇다면 얼마든지 무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돈을 받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죠. 정말 저의 이해를 벗어나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이해를 못했다 합시다. 선의를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돈 버는 방법을 강의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사람은 없다고 다 거르고 사는 게 인생은 더 유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값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많이 유혹되는 이유는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자친구와 결혼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코인이라도 해야 하나 하던 친구가 결국 돈 주고 돈 버는 유튜브 영상 만드는 법을 사고 이걸 또 저에게 비싼 돈 주고 산 거니까 너한테도 공유해줄게 너도 돈 벌어 하는 게 진짜로 복잡한 심정입니다. 돈이 지금 당장 많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매혹되는 것 같고 상황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 생각하면 무섭기도 합니다. 진짜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금 안 빠져있을 때 저축하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사료가 0개에서 3개까지 나오는 랜덤 통이 있고 확정적으로 사료 2개가 들어있는 통에서 배가 고픈 새일수록 랜덤 통을 고르고 배가 부른 새일수록 확정 통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 새가 2개로는 배가 차지 않을 때 새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기대값은 낮지만 고점이 높은 버킷을 고른다고 해요. 결국 배는 더 고파지고 갈수록 기대값은 낮지만 더 높은 하이리턴을 쫓게 됩니다. 반면 이미 배가 부른 새는 안정적이고 기대값이 높은 2개의 선택지를 계속 고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배가 부른 새가 배가 고픈 새에 비해 월등한 결과값을 가지기 때문에 더 건강한 새가 되겠죠. 인간 또 100% 확률로 1억 5천 버튼, 10% 확률로 10억 버튼이 있으면 가난할수록 1억 5천 정도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대값이 낮지만 10% 10억 버튼에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돈이 충분한 사람일수록 안전하고 기대값이 높은 100% 1억 5천을 선택하고요. 이 수치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한 거지 기대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더 큰 문제인 게 상대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수록 계속 이런 기대값은 고려 안 하고 고점만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 리턴값만 보다 보니까 레버리지, 선물, 옵션, 도박 등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곳에 몸을 담그기까지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오히려 쌓이기보다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새도 그런 선택지는 안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마이너스인 선택지를 하는 상황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젠 세모의 이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값은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정말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거르고 사는 게 인생은 더 유복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왜 패권국이 될 거라고 생각함? 이것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밑밥부터 깔면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중복로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미국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만 좋아합니다. 그 외의 국가에는 별로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미국의 인구수는 3억 5천쯤이고 중국은 14억 5천쯤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인구수의 배의 배가 넘죠. 중국이 1인당 미국의 반의 반인분만 해도 미국의 GDP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고문은 곧 넘어설 것 같지만 다른 특히 언어 같은 영역에서는 중국어가 영어를 넘어 공용어가 되는 것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이 패권국이 될 거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열이 중국이 미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이 안 되어 보이지만 더 교육열에 불타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제일 중요한 자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기술, 원자재 등이 아니고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더 많은 인재가 나올 것 같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시로 전 한국도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부유한 세대는 약한 세대를 만들고 어려운 세대는 강한 세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통 이러면 지금 옛날과 다르게 글로벌화된 세상, 인재들이 미국에 간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역사와는 다르게 이러한 점에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중국에 반감을 가진 국가가 많다, 이렇게 적이 많은 상황에 무슨 패권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감정은 아주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이건 중국이 강해지면 금방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니까 지금의 마음은 미국 편이지만, 중국이 만약 더 강해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이득이 되기 시작하면은 누가 그랬던 적이 있었냐 하듯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SCHD 같은 ETF 중 추천점. 검증은 안 해봤지만 GPT에 돌려본 것이고요. 틀리진 않겠죠. 굉장히 유명한 ETF들이니까요. SCHD는 고배당 중심의 ETF고 VO, VTI, SPY는 모두 지수 추종이죠. SCHD, S&P 500, VOO, VTI, SPY를 비교해본 건데요. VOO나 SPY나 S&P 500은 S&P 500 추종이기 때문에 아주 그래프 상승률이 똑같죠. VTI는 S&P 500 추정에 비해서 수익률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번 상승은 인공지능 위주 빅7이 좀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차가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SCHD는 수익률이 다른 거에 비해 좀 낮지만 이거는 고배당 주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투자는 간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있어 보일 필요도 없고 VTI나 VO나 SPY 중 적당한 거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고배당주나 커버드콜, 특정 세트 ETF 등 그런 거 말고요. 투자 시장에서 우리 귀를 팔랑거리게 만들 선무당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팔랑거리지 않고 지수를 사고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보고 만약 넌 뭐 살 거야 하신다면 저는 VTI를 살 겁니다. 왜 주식이 은행보다 나아요? 먼저 저는 주식이 은행보다 낫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이 은행보다 나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한 자산이며 목적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식 유튜브나 경제 유튜버 같은 거 자주 보곤 하는데, 여기서 가끔 은행 이자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 바보다, 인플레이션에 내 자산이 녹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 같은 말을 들으신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은행을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투자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나 매트릭스 밑에 돈을 그냥 깔아 뭉개고만 있으면 우리 돈은 인플레이션에 녹아서 사르르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을 하지 마라, 투자만 해라도 이상하죠. 일정 수준의 저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산군을 비교해서 오래 들고 있으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높은 확률로 언제나 주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결혼 자금, 노후 준비, 자식 교육 준비 등을 위한다면 저축 말고도 주식 투자는 은행에 넣어두는 것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읽기 싫어서 주식하기 싫은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읽기 싫어서 주식을 안 한다는 사람은 읽는 것에 대해 굉장히 꺼려지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주식이 폭등해서 모든 자산을 집어삼키는 시즌이 늘 언제나 찾아옵니다. 이럴 때면 아이러니하게 읽기 싫어서 주식을 안 가지고 은행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정말 크게 자신의 부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잃게 됩니다. 읽기 싫어했던 사람이었던 것만큼 그 고통은 안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우린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폭등 시기에는 반드시 우리는 듣기 싫어도 듣게 됩니다. 누가 삼성전자로 자산이 3배 됐더라, SK 하이닉스로, 현대차로 등등 많겠죠. 잃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은행만 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자산 폭등 시기에 가장 자신의 부의 위치를 잃게 되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좋던 싫던 읽기 싫다면 더더욱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두는 게 멘탈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자산의 개념이라거나 은행이 못한 자산이다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한데 어떻게 극복해요? 이건 학고 방송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고라 자주 듣고요. 대형 방송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대형 방송인 또 많이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고 남자 방송인보다도 학고 여자 방송인에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냥 병원이나 약국을 가거나 심리상담소 같은 데 가라고 하고 싶은데, 제 경험상으로 치료가 가장 빠르고 돈 아끼는 방법은 의사님, 약사님
말 듣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안 가고 굳이 이런 학고 방송에 오는 데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죠. 여자친구가 없어서 우울하다, 돈이 없어서 우울하다, 나이가 많은데 직장도 없어서 우울하다 등등 사유도 많습니다. 근데 행복은 무언가를 가져서 행복해져 우울감을 떨쳐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가지고 싶었던 걸 가지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르나 금방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빵 없으면은 케이크 먹으라는 이야기 같지만 우울하면 지금 당장 행복해야 돼요. 나가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인연도 생기겠죠. 그게 안 돼서 이러잖아 라던가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데 하시면은 사실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역시나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했다고 의사 약사 같은 전문가분들 놔두고 선무당들 찾아다니면서 상처에 침 발라줄 사람 찾아다니면은 시간 또 날리고 돈 또 날리고 상처도 악화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6월달에 토익 같이 치러 가자고 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공부 같이 하는 거 좋죠. 언어 공부는 꽤나 재미있다고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언어 공부는 매력적인 이성이 있으면 흥미도가 100 이상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배그 같이 했던 사치라는 친구 덕분에 일본어 공부가 정말 많이 됐었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 정도로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 대표로 제 공부를 말하면 하루하루 적당히 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지치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해이해지니까 자신만의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 공부는 오랫동안 적당히 꾸준히 하면은 외국인 이성 친구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 자기가 배운 표현들이 나오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억이 잘 각인돼서 꾸준히 할 말도 나고요. 한 번에 버닝해서 하는 것보다 적당히 오래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끝!